이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 대법원 판결, 또 시사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백음자 변호사 준비하고 계시네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백음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지난 목요일에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온 겁니다. 제가 모두에 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이 단체 협약에 따른 산재 유족 특별 채용은 이제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건데 이 사실관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안일까요? 네, 우선 기아 자동차에 입사한 이 씨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금형 세척 작업을 하다 예. 발암 물질인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었어요. 예. 그런 사실을 모르고 현대자동차로 전직해서 하다가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이제 하셨는데, 예. 이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즉 산재로 인정되었어요. 예. 그런데 이 피고 회사들이 노동조합과 그 체결한 각 단체 협약에는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가 6급 이상 장애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 노사 단체 협약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 협약에 의해서 망인의 그 자녀인 원고, 이게 장녀인데요. 장녀가 이 단체 협약에 근거하여 이 채용을 요구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으나 이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 이 소송의 청구 취지는 주의적으로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또 예비적으로는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고용 계약 체결의 그 청약을 이제 함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들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런 형태의 이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예. 먼저 이 산업재해로 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참 이 명복을 비르고요.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단체 협약에서는 노사 간에 이런 경우에 이제 자녀에 대해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체 협약이 돼 있었는데 실제 이제 이렇게 이 단체 협약에 따라서 특별 채용을 요구하자 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1심과 2심, 1심과 항소심에서는 단체 협약에 따른 산재 유족의 특별 채용은 무효라고 해서 이제 원고가 패소한 판결을 내렸었는데 1심과 항소심에서 무효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였을까요? 네, 우선 이제 서울 고법 원심 판결을 먼저, 이제 원심 판결만 보면 1심, 2심 판결의 그 논리를 알 수 있는데, 예. 그 원심 판결은 서울 고법 판결인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파기됐죠. 그런데 그 16년도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그때 그 근거는, 이와 같이 설치했습니다. 이 단체 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 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한다. 이렇게 판시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일자리를 대분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이 표현이 이제 참 이게 좀 그런데요. 우선 사실상 고착된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 사회 정리관념에 반해 선량한 풍습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우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고착된 노동자 계급 출현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되게 좀 이 표현이 굉장히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법원의 판결문을 직접 이제 대하기는 쉽지 않은데 특히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이 판결문이 뭐라 그럴까요? 좀 상당히 좀 시대착오적인 느낌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제 기아와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산재 유족 특별 채용을 이미 1990년대부터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이제 20년간 이 시행해 왔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0년 들어와서부터 이제 회사가 이 산재 유족에 특별 채용하는 이 제도가 민법 103조에 정한 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된 무효라는 주장을 이제 펼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특별 채용을 이제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우선 이제 우리가 민법 103조의 이런 무효 주장 이런 것이 이제 그 무효 사유로서 이제 지난번에도 강행법규 위반이 무효고 이게 선량한 질서 위반에 되면 무효고 이런 것은 참 사실은 많은 그 시대적 가치관을 많이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피고 회사들이 사실은 20년간 시행되어 오던 걸 새삼스럽게 왜 2010년, 1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무효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단체 협약은 이미 20년간 진행돼 왔고
예, 2년 단위로 그 갱신돼 오는데 12번 이상 갱신해 오는 과정에 이 협약의 조항을 뭐 빼야 된다거나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이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계속 2년마다 갱신돼 온 거네요. 네, 해왔고 실제도 이 조항이 있었다 해도 특별 채용 인원이 여기에 비해서 특별 채용이라는 게 이게 실제 생산직에 대한 채용이에요. 거의 대부분. 예. 그런데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았고 따지고 보면 그 전체 신규 채용 비율에 비하면 0.5%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2010년도 이후에 아마 채용 사이트 중심으로 이것은 고용 세습이다. 현대판 엄서제다. 이러면서 뭐 많이 그 청년 실업자들이 좀 좌절하면서 그 취업이 어려우니까 굉장히 비판이 기억납니다. 많은 예. 네, 취업난으로 아주 비판이 거세지자 마치 2013년도에 아주 그 울산지방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 2013년도 울산지방법원 판결이 엄청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 울산지법 판결의 내용이 결국은 이걸 무효라 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 판결처럼 이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예. 울산지방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계 보장은 금전으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다 하면서 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희소해진 근래에는 취업의 기회에 관한 고도로 엄격한 기준이 사회 질서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게 사회 질서라는 이제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그들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뭐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논리가 아주 뭐 작심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당시 이제 청년들의 이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울산지방법원 판결이 이제 큰 영향을 미쳤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현대자동차도 그때부터 고용세습 조항 무효 주장하고 채용 거절을 하기 시작했고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사건 1심인 2015년부터 채용을 거절하고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럼 그때 울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당시에 그냥 2심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중단된 거네요. 네,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았어. 항소하지 않으면서. 네, 예. 그 대법원 판결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한 거잖아요. 요즘 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압니다. 전원합의체. 그냥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대법관들이 모두 논의를 하는 건데 공개 변론도 하고요. 여기서 이 대법원에서 그러면 이런 울산지방 2013년 울산지방법원 판결 이후에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 상례화된 1심과 2심의 원심을 파기한 거잖아요. 네. 그럼 산재유적 특별 채용이 유효하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논거가 궁금해집니다. 네네. 대법원에서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이 사건 산재유족 특별 조항이 중요한 근로 조건에 이제 우선 첫째 대법원의 판단의 그 법리는 이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직계 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제 원칙은 그와 같은 단체 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면서 원칙을 세우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노사 양측이 이해관계에 따라 단체 협약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근로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유족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의 그 목적이. 그리고 특별 채용이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그리고 피고들의 채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산재유족 특별 채용 조항에 따라 채용된 유족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직 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고 1심, 2심은 다 이제 무효라고 한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파기 환송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결하라 이렇게 파기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산재유족이 특별 채용된 인원이 신규 채용자 수의 평균 0.5%. 네. 구체적으로 보니까 기아는 9명, 현대는 52명입니다. 그러니까 0.5% 수준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기회를 이게 해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민법 103조가 정한 이 선량한 풍속이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부분은
사실 사회 여론을 많이 따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국가 유공자 등의 특별 채용 또 사기업의 유족 특별 채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예, 우선 우리가 그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런 규정이 헌법 32조에 있기 때문에. 이건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예, 이에 따라 법률이 정해져 있고 이것은 이제 헌법 이슈가 나지 않습니다. 헌법에 이미 정해져서 우대해주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 이렇게 이와 같이 아까 단협을 통해 갖고 이제 유가족 특별 채용이 있을 때 왜 다른 그 어떤 그 취업을 원하는 다른 일반 우리 국민의 어떤 근로의 권리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이 이슈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예. 여기 사기업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헌법상 그 기본권에 대한 제3자적 효력이라 해서 그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헌법상의 평등권은 사기업이 그 간접적으로 이걸 준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인 간의 어떤 법률 관계라도 기본적으로 타인의 그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적용되는 그 방법이 바로 그 민법의 일반 그 법리에 의해서 또 어떤 법률 행위 해석에 관한 기준이 되어서 간접적으로 이 사법관계 해석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결국은 소수 의견이 이제 제시한 이론이 이건데요.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이 무효다 이렇게 한 논거는 구직 희망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리관념과 법질서에 이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헌법상의 평등권이 또 이게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구직 희망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 기본권의 어떤 그런 보호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대법원 판결에 또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일단은 산업재해를 기업들이 또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또 필요한 거잖아요. 뭐 이런 네,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이 좀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도 들고 아무튼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주에 있었네요. 예. 예, 몰랐던 사항들을 늘 알게 됩니다. 5255님, 백운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화로 뵙네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올려주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백음자 변호사였습니다.